오죽하면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진짜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천직이야라고 말하는 일이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 어떡하지? 나 뭐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될까? 여기서 청소 일을 구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텐데 약간 남편의 그 대사가 회상처럼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소설 한번 써봐, 소설 한번 써. 굉장히 신이 났고, 네, 그래서 소설이 약간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이 저에게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책이 이제 시작되는 문장을 딱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그 남편분이 하신 "소설 한번 써 볼래." 이 문장을 좀 꼽고 싶어요. 이 문장 전과 후가 이제 완전 다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뭔가 이제 시작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소설 한번 써 볼래?"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하고 그때 이제 어떤 뭐 감정, 어떤 상태셨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소설 한번 써볼래가 2024년 8월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 책 에세이 한 권을 내고 나서 계속 뭐 유료 연재로 여행기, 에세이 이런 거, 결혼 일상 이런 거를 쓰던 중이었는데 그때도 약간 그 단행본 한 권을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완성을 해서 출판사들에게 이제 투고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재밌게 쓴 것 같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어떡하지? 나는 계속 뭔가 글을 써도 될까? 여행기도 이게 내가 아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어서 계속 남편한테 약간 하소연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 폴란드가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배우자 비자로 들어갔고 그래서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약간 무기력한, 약간 1 인분의 몫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던 때였거든요. "나 어떡하지? 나 뭐 다른 일을 좀 해 봐야 될까? 여기서 청소 일을 구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텐데 그래서 남편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그 에세이를 소설로 바꿔 봐. 너 소설 그거 너는 너 이야기가 너무 그게 막 스펙타클하고 되게 흥미로워서 그게 에세이로만 그치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소설로 써 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 소설은 약간 허구성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예, 내가 살아온 그 평소 생각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허구성을 가미하면은 훨씬 더 재밌는 글이 나오지 않겠냐. 그럼 그때 그렇게 한번 써 볼래 제안 받았을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작가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그때는 저희가 맨날 밤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면서는 막 엄청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다이야 소설 한 권 써 볼래? 난 너 소설 되게 잘 쓸 것 같아." 이 말도 그냥 그 대화거리 중 하나인 줄 알고 얘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진짜 남편이 맨날 하는 뭐 "다른 일을 좀 해 봐. 대학원에 가 봐. 내가 지원해 줄게." 뭐 이런 말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냥 뭐 그래." 뭐 이러고 넘겼는데 다음 날에 에세이를 또 쓰려고 음. 늘 익숙한 약간 한글 파일 원고를 열었는데 모니터를 보는데 약간 남편의 그 대사가 회상처럼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소설 한번 써 봐. 소설 한번 써."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게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 이게 계시인가?' 싶어 가지고 '아 그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저한테 약간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해 보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남편의 그 말이 이 지난했던 그 2 년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기하죠. '남편이 역시 제 인생의 귀인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에세이는 흔히들 이제 신변잡기적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뭐 형식도 없고 편하게 그냥 내가 순수한 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설은 뭐 등장인물도 있어야 되고 플롯도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뭔가 에세이보다는 뭔가 접근성이 훨씬 더 어렵고 진입장벽도 뭔가 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소설 쓰기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소설 쓰기 어려움. 근데 저는 오히려 에세이랑 여행기를 쓸 때 그 에세이랑 여행기는 좀 쓰기 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겪은 일, 경험, 사실 이것만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목차를 꾸리고 그냥 글을 쓰면 되니까 세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쪼물쪼물 잘 만지면 '예쁜 글이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계가 명확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근데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없고 제가 어떤 요소를 넣어도 가능하고 진짜 뭐 외모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뭐 초능력 있어도 되고 그런 창조적인 캐릭터를 써 가지고 완전히 무한한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에세이랑 여행기 이런 데는 욕을 못 써요. 욕도 못 쓰고 19금 이런 것도 못 쓰는데 그런 거를 이제 써도 되고 에세이에 욕을 쓰면은 제가 욕을 하는 건데
소설에서 이걸 쓰면 걔가 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저의 그 완전 내재된 막 그런 음험한 욕망들을 글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신선했거든요, 소설이.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상상력이 아예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써보라고 했을 때도 내가 소설 같은 걸 어떻게 써? 나는 에세이 이런 것만 쓸 수 있다. 이랬는데 저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약간 벗기고 시작을 하니까 그게 그냥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허구성이 허용된다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움을 줬군요. 제한을 다 없애줬네. 예. 완전히 오히려 제한을 없애니까 더 막 신나고 막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글이 써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그래서 '아 이제 소설 한번 써 봐야겠다.' 해서 이제 막 쓰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소설 쓰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정말 술술술술 정말 잘 써지던가요? 어땠어요? 네. 이게 왜냐면 정말 약간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오죽하면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진짜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천직이야."라고 말하는 일이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약간 애매하게 그냥 밍숭밍숭하게 에세이도 좀 잘 쓰지 않거든요. 여행기는 더 못 쓰고 막 그런데 근데 그거는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예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는데 막 머리를 막 억지로 쥐어 짜내서 문장 하나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쓰면은 바로 다음 문장이 꼬리를 물고 그게 다 뭐 엄청 뒤에 있는 그 장면까지 막 그 생각이 나 가지고 그걸 빨리 뭐 메모 빨리 그 장면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 빨리 쓰고 그런 게 계속 이어졌어요. 굉장히 신이 났고 네 그래서 소설이 약간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이 저에게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천직이다라는 느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뭐 많은 분들 인터뷰하고 뭐 퇴직자분들도 인터뷰하긴 하는데 뭐 20 대나 50 대나 제가 인터뷰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른다.'였어요. 왜냐하면 50대 퇴직하신 분들은 직장 생활 이제 그만뒀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뭘 할지를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세요."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말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소설 쓰기를 해 보니까 이거 천직이라는 느낌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를 쪼끔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일 찾지 못하는 분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직이다라는 느낌은 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제가 이건 말씀 좀 그런데 유료 연재 글을 쓸 때는 그 보통 3천자를 쓰면은 그게 끝이에요, 하나 분량이. 3천자를 쓰고 저는 진짜 막 이렇게 해서 막 3천자를 쓰고 바로 손을 털었어요. 바로 일어나서 막 그냥 뭐 맥주 마시고 밥 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계속. 그냥 그날의 분량을 끝내도 그날의 분량을 만약에 만자라고 정해 놓으면 만자를 끝내도 계속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도 막 되게 빨리 먹고 양치 엄청 빨리 하고 바로 다시 앉고 그러니까 이게 야근을 하고 매일매일 밤을 새도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이게 막 하루 종일 그거 떠오르는데 이게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절로 더 하고 싶어서 발 동동거리고 안달복달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때 휴대폰을 이렇게 옆에 두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메모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때 눈을 감으면은 그냥 저는 되게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냥 머릿속에서는 계속 약간 장면이나 대사 이런 게 떠올라요. 막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실론 떠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와의 카톡 아니면은 그 메모장 어플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메모를 하고 또 이렇게 눈을 감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바로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하룻밤만 해도 10번 이상이 반복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또 이렇게 쌓여 있고 정리해서 원고 쓰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막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도 억울하지 않고 막 특별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아요. 물론 쪼끔 억울할 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늘 이렇게 내 곁에 있는 그런 게 약간 천직이 아닐까 소환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돈을 줘도 하기 싫고 천직은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이거 진짜 못해도 안 되려고 밤새고 막 노력하는 그런 일이더라.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에게는 천직을 찾은 입장에서 뭐부터 좀 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질문에 딱히 제가 막 "뭘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천직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우연하게 찾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쪼끔 "정말 다양한 거를 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저희가 대한민국 교육 과정상 저희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요즘 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늘 그 학창 시절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목표가 대학이고 대학에 또 가면은 이제 술 마시고 놀고 하면 얼레벌레 성인이 되고 근데 또 성인이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의무들이 줄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거를 쳐내느라 바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도 원래 그랬어야 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만든 길을 그냥 억지로 끊었어요. 공무원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억지로 끊어냈는데요. 근데 진짜 그 사회적 시선을 무시하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길을 억지로 끊는 거는 정말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울며 불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이렇게 여유를 내시고 힘드시더라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나 주말 이틀 중 하루 이 정도라도 좀 여유 시간을 내셔서 관심 있는 분야의 뭐 강연이라든가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막 하는 일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천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소설 쓰기가 이제 천직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남편분에게 이제 2 년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왜 2 년이었나요? 이거는 제가 이 30대 백수 작가 퀘스트 입장하십니다. 이 책의 구절을 좀 읽어 드려도 될까요? "남편에게 말했다. 2 년만 달라고. 1 년도 아니고 3 년도 아닌 웬 2 년? 약간 애매한 숫자는 의문을 품기에 딱 좋다.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난 딱 1년 안에 끝내고 나온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거의 맞췄다. 그런데 막상 해 보니 1 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았다. 만약 내가 9 급이 아니라 7 급을 준비했더라면 1년 안에 합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소설은 나에게 미지의 세계인데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1 년은 부족하겠다 싶었다. 그러나 3 년은 또 너무 길었다. 3 년만 줘는 마치 나 천천히 할 거야, 게으를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2 년이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2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든 승부를 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오로지 글만 쓸 수 있는 2 년을 얻었다. 실제로 그 2 년이라는 시간 충분했나요? 아직 3 개월이 남았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이게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얻은 거는 그냥 가시적인 성취를 말씀드리자면 웹소설 출간한 거, 그리고 최종심 오른 거, 그리고 이제 이 에세이 출간한 거 이렇게 3 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쌓아 놓은 작품이 되게 많다는 거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 3 개월 남았으니까 쪼끔 더 승부를 걸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로 시작하고 2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3 가지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만큼 뭐가 나왔냐?"라고 물으면은 "덜 나왔다."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데 1 년 9 개월 전에 이제 나한테 2 년만 달라고 했을 때 그 목표보다는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네. 네. 2 개월이 남았어요.